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수학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정지 중인데 왜 들고 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인적 분할이 되고 나면은 분명히 이제 급등락이 나타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이 되면은 인적 분할로 인한 정지가 풀리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망설이거나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그때 딱 우리가 정해진 대로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 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집중해서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인적 분할이 지금 뭐 석유화학 분야랑 정밀화학 분야랑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석유화학 분야랑 정밀화학 분야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황화물 관련된 부분은 정밀화학 분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수화학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전부 다 매도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인적 분할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인적 분할은 주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분할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랑은 분명 다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연결 재무제표가 같이 잡힙니다. 이수화학 쪽으로. 그러니까 즉 그 말이 뭐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스티컬이라고 적을게요. 스티칼이라고 적을게요. 스티칼은 여기 이수화학 쪽으로 매출이 같이 잡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나오는 매출들도 결국에는 이수화학으로 다 들어가서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수화학 쪽으로 들어왔던 황화물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이수화학이 수익성이 다 포함이 되겠죠. 참고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이수화학을 팔아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사서 그에 따른 또 뭔가 보유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잠재적인 물량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살 필요는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지주회사랑 자회사랑은 같이 흐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탑머티리얼이랑 코인테크 종목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테크가 모회사고 탑머티리얼이 자회사인데 둘 다 이제 뭐 공정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전지 쪽 이고 원자재 쪽이고, 그런 식으로 공정 두 개 다를 한 번에 턴키 형식으로 수주를 발행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 이수화학이건 결국에는 해외 기업들 통해서 지금 수주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MOU 계약, 개발 계약, 개발권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얘기가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역시 이수화학 쪽과 지금 얘기가 다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인적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수화학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같이 흘러나오고 주가 흐름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뭐라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장이 되고 나면은 변수가 몇 가지 생기는데, 그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결국에는 커플링이 될 것이다.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결국 커플링 돼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예로 이렇게 탑머티리얼이랑 코인테크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좀 준비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들 조금 더 세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용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미국 KBR, 켈로그 브라운 루트라는 그런 이제 미국 기업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 개발하는 그런 기업과 황화 리튬
상업 공정에 대한 공동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수화학을 지금 굳이 상장이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수화학과 KBR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내용이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서 연결이 돼서 나왔어요?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체되어 있던 LG 화학으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LG 화학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2020년도 초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2년도. 요때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열분의 공장 짓고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때도 들어갔던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켈로그 브라운 루트라는 KBR 기업과 이렇게 공장 기본 설계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 기업이랑 공정 개발한다고 하네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KBR 기업과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뜻은 앞으로 진짜로 미국에서 판매를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판매가 시작된다? 그 말은 뭐죠? 결국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매출에 대한 예상값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제 말이 맞나요? 그쵸? 근데 그에 따른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KBR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는 KBR과 연계가 되면은 분명 좋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연계된 그런 미국 기업인데 이미 반증이 되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LG화학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자, 분할 액면 분할 분명히 액면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죠. 네. 물적 분할 이후에 분명히 그에 따른 이렇게 하락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어떤 내용 나왔죠? 그쵸. KBR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 2022년도 초반기에 상반기에 이렇게 공정 진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출이 잡혀 나간다는 거겠죠. 미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주가도 반등을 나오더라. 물론 LG 쪽이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이때는 물적 분할이었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이수화학은 뭐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겠죠. 하지만 인적 분할이 주주 가치는 살려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LG 쪽은 오히려 빠지면서 분할이 됐는데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이수화학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분할이 됐잖아요.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분할이 됐잖아요. 확연한 차이가 나죠. 주주 가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고 있으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파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아마 그걸 거예요. 이수화학을 내가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매도하고 이걸 사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KBR 기업과 분명히 좋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수화학을 지금 우리가 거래가 재개되고 난 뒤에 그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더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더 사야 되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조금 더 세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에 따른 신규 물량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증자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이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차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수 화학도 결국에는 수혜가 될 거예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지금도 보시면은 분명히 그 사마라든지 사마전기전자
전부 다 페라이트 관련된 부품 만들고 하니까 같이 움직이고 결국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수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해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뒷받침할 내용을 또 들고 왔는데, 자, 바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할 예정이거든요.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LFP 배터리가 대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걸 대체할 세계 최초로 양산할 전고체 배터리가 이수화학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수화학이 전부를 만들진 않겠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그쵸. 바로 전해질입니다. 리튬이온 전고체 배터리. 다른 점은 바로 이 전해질 부분에서 다른 건데, 그 부분이 전고체,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 리튬이온은 요게 이제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여기서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죠? 폴리머, 산화물, 황화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지금 황화물이죠. 근데 황화물에 대한 지금 생산 공정을 KBR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KBR가 진행했던 LG화학은 그렇게 공장을 짓고 매출 상승으로 주가가 뛰어 올랐네. KBR이 그러면은 작은 기업도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을 기업과 손을 잡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황화물 배터리 되지도 않는데 굳이 KBR 미국 기업에서 손을 잡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그 다음 내용으로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 황화물. 그쵸?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중에 황화물에 저는 집중을 하고 그 황화물 안에서 지금 KBR이라는 미국 기업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수화학은 20일 대량 생산 공법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 이 KBR 기업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이 공장 공법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굳이 생산도 못할 그런 기술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제가 이 가격대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매매가 시작되고 나면은, 거래가 재개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분명 이수화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이 정밀화학, 황화리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수익도 들어올 것이고 또 뭔가 신규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황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황화물 2차 전지에 대한 황화물 전고체에 대한 부분만 했지만 이제는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로 들어갈 수 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쪽으로 또 연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애플이 왜 LG랑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애플이 LG와 계속 가져가는 이유. 물론 LG보다 뛰어난 기업들이 많은데 LG는 배터리부터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까지 싹 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LG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제품들 그리고 부품들을 다 가져와서 애플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뛰어난 그런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수화학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밀화학 분야를 통해서 황화리튬, 오케이, 전해질 일단은 해결됐어. 요거 나오고 나면은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한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수화학에서는 2차 전지를 아예 그냥 통째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공급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2차 전지를 한 번에 받아올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황화 리튬 받아오고 이걸로 인해서 전해질 만들고 고체 전해질 만들고 또 음극재 따로 만들고 양극재 따로 만들고 공장 따로 계속 만들면은 공급받는 곳 따로 만드는 곳 따로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수에서 이걸 전부 다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체인 밸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만드는 공정에 대한 부분들의 어 중간 마진이 그만큼 살아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설 수가 있겠죠.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만드는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LFP 배터리를 쓰는 거잖아요. LFP 배터리는 가격 면에서 싼데 그에 반해서 성능은 그래도 나오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나오니까. 다른 배터리 못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래 재개가 될 텐데 거래 재개 이후에 분명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파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놔두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에 대해서 아 이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면 늦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수학에 대해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매매 좀 확실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4259-1633 번호 제 번호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로 구독 이수학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기업 분석 자료랑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수학이 더 갈 수 있을지 매출이 얼마나 더 발생할 수 있을지 지금 KBR 통해서 과연 매출을 지금 얼마나 만들려고 대량 공장 공법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KBR과 지금 계약을 한 건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결국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주가도 상승이 나올 테니까 매출량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이수학 매수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4259-1633 번호로 이수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분석 자료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수학 거래 재개되고 나셔서 꼭 큰 수익 만들 수 있도록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증권가 출신이다 보니까 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시 내용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박이 날 만한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로봇과 AI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만약에 잡게 된다면은 분명히 큰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빌 게이츠도 지금 이 손재주 좋은 로봇 10대 파괴적 혁신 기술에 대해서 손재주 좋은 로봇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빌 게이츠도 이 정도로 좀 손에 꼽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로봇 사업 성장 비결은 정부 투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정책 지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보시면은 이번에 한미 교류가 있었는데 한미 로봇 기업 간의 교류 협력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미국 기업과 연계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로봇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죠. 보시면은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거쳐왔다가 그리고 지분 투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무려 바닥권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횡보 이후에 잡았다 하더라도 5배에서 6배 정도의 수익을 그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그만큼 삼성의 지분 투자라는 게 굉장히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횡보를 했었거든요. 바닥권 횡보를 이런 식으로 장기간 가져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공시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횡보 기간 중에는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니까 쭉 들고 가서 결국에는 5배, 6배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드린 종목의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파도를 그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드리면은 로봇 초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미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 테마 종목들, 테마주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에 매출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매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은 이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그리고 초정밀 감속기, 로봇 초정밀 감속기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점유율 1위고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는 말은 빌 게이츠도 주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있는 대기업, 이 대기업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를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밀려서 내용이 아직 나오진 못했어요. 그 말이 뭐냐? 아직까지 공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횡보 이후에 공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잡고 올해만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한두 달만 기다리신다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요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는 수익이 급하다 아니면 난 손실 회복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요 종목 잡으셔가지고 올해 안에는 좀 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